여러분, 요즘 전기차 시장 정말 뜨겁죠? 그런데 이 시장에 부품 왕자를 차지하려고 하는 기업들의 싸움도 정말 치열합니다. 테슬라가 시작한 이 싸움에서 테슬라가 전설을 만들어내었고 엄청난 기술을 보이니 사람들이 너도나도 전기차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기업들은 당연히 이 시장을 놓칠 수가 없었겠죠. 사실 기존 전통 강자의 자리에서 자동차 기업들의 임직원들은 전기차를 굉장히 싫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연 기관만을 연구하고 개발을 하던 기존의 자동차 기업들은 더 성능 좋은 내연 기관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을 했는데, 전기차 시대는 지금 완전히 산업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지금까지 인정을 받으면서 돈 잘 벌던 사람들의 능력이 시대의 변화로 인해서 점점 불필요한 능력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산업은 자동차의 산업 자체가 기존 자동차를 만들던 그런 산업에서 완전히 IT 산업 쪽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삼성과 애플 같은 세계 최대의 IT 회사는 절대 좌시하지 않았어요. 애플에서는 직접 애플카를 만드니 하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삼성에서는 과거 삼성 자동차의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직접적인 제조를 하기보다는 투자하고 부품을 공급하는 사업에 더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삼성전기가 중국 전기차 1위 기업인 비아디에 MLCC를 대규모로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단순한 납품 계약 같은 이 소식이 시장에서는 중국 전장 부품 시대의 지각 변동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평가를 받을까요? 오늘은 이 소식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파장까지 자세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전장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전장이란 전기장치의 줄임말로서 주로 자동차의 전기장치에 들어가는 부품을 이야기하며,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전기차는 껍데기만 자동차의 외형이지 그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사실상 전기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제 사람으로 치자면은 내부의 장기와 혈관, 피, 이런 것들이 전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즉 전장이란 이 자동차의 외형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을 말합니다. MLCC란 멀티레이어 세라믹 커패시터, 즉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전기를 저장하고 방출을 하는 부품인데, 단순히 충전지처럼 쓰이는 게 아니라 전자회로 전체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시키는 그런 핵심 부품입니다. 이 익숙하지 않은 MLCC가 스마트폰 한 대에는 무려 1000개가 들어가고 자동차는 많게는 2만 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MLCC는 자율주행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많이 필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산업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곳이죠. 이 때문에 MLCC는 전자산업의 쌀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MLCC는 2021년도에 굉장히 수량이 부족해가지고 그 당시 스마트폰도 생산이 잘 안 되고 전기차도 이 MLCC가 부족해가지고 생산이 늦어지는 등 엄청나게 이슈가 됐었던 그런 부품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중요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부품입니다. 특히 자율주행 기능이나 배터리 제어 장치, 그리고 전력 변환 모듈 등 고신뢰성과 내수성이 필수인 차량용 MLCC는 기술의 장벽도 굉장히 높다고 평가받고 있죠. 그래서 일본의 무라타와 TDK 같은 업체가 강세였고, 삼성전기는 현재 후발주자로 그들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일본이 무려 91%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고, 삼성전기는 전 세계 시장의 4%만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2023년 삼성전기가 13%로 늘렸고, 올해와 내년에 예상되는 점유율은 20% 이상입니다. 이 MLCC의 전체 시장 규모가 17조 원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전장용 MLCC 시장은 한 5조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중에 삼성전기가 올해 1.5조 원, 그리고 내년에 1.5조 원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MLCC 시장이 더 커지는 걸 감안을 한다면 20에서 25% 정도로 세계의 거의 한 4분의 1 정도를 점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점유율을 막 10%씩 올리느냐? 이번에 삼성전기가 중국의 비아디에 차량용 MLCC를 대규모로 공급한다라고 하는 게 알려졌고, 비아디는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1위 수준의 전기차 제조사로서 2025년도에는 약 550만 대 차량 생산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삼성전기의 고성능 MLCC가 본격적으로 탑재가 된다는 의미인 거죠. 삼성전기에서 비아디에 공급하는 공급 규모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건 없지만, 업계에서는 비아디에 공급하는 물량만 수천억 원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아디는 대부분 자국 부품사나 아니면 일본의
공급사에게 의존을 해왔는데 이번 계약은 삼성전기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중국 현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재밌는 건 타이밍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얼마 전 3월 24일 중국을 방문해서 비아디 본사를 직접 찾았었고 왕찬푸 회장과 회동도 있었습니다. 이후 불과 몇 주 만에 공급 계약 발표가 터진 거죠. 사실 이거는 단순한 부품 영업은 아니고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한 상황과 반도체 시장 자체를 SK 하이닉스나 TSMC한테 점점 빼앗기고 있는 그런 흐름 속에서 삼성그룹 차원에서는 전장 부품과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까지 연결된 전략적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삼성 SDI, 삼성전기, 삼성전자가 함께 자동차 부품 삼각 편대를 구축 중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거죠. 삼성전기가 일본 업체들보다 후발주자지만 기술력은 절대 뒤지지 않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용 MLCC는 고온과 고진동 그리고 고전압 환경 속에서도 성능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삼성전기는 자체 기술로 이거를 구현을 해냈고 이미 폭스바겐과 르노, 현대자동차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용 MLCC는 크기를 줄이면서 용량을 늘리는 게 핵심인데 삼성전기는 고용량 소형 MLCC 생산에 강점을 가진 몇 안 되는 기업입니다. 게다가 전기차의 핵심 부품 역시도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의 협력을 충분히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삼성전기는 주가의 상승을 보였어요. 전문가들도 이번 계약을 두고 삼성전기의 중국 전장 부품 시장의 진출 신호탄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삼성전기의 확장 전략입니다. AI로 인해서 반도체는 더 주목을 받는 상황 속에서 반도체만 생각하지 않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기술에서 어떤 역량을 키울 수 있을까라고 끝도 없이 고민한 흔적으로 보일 수 있으며 삼성이란 기업이 반도체나 핸드폰에만 주목을 받는 그런 시대를 끝내고 MLCC 같은 그런 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핵심 자산으로 만들고 있다는 핵심적인 신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삼성전기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꾸준한 품질 안정성과 공급 능력에 대한 유지입니다. 비아디와의 거래가 다른 전기 자동차 기업들과의 협력을 더 확장을 하는데 중요한 교두보가 될 수가 있죠. 게다가 삼성전기가 이런 전략을 통해 전장 부품 산업을 독립적인 성장 축으로 만들 수가 있다면 지금까지의 스마트폰 중심이던 실적 구조에서 벗어나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기업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AI가 나오기 직전 사람들은 PC의 다음 세대가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했고 스마트폰의 다음 세대가 전기차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테슬라가 엄청난 주가를 달리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몇 년 뒤에 챗 GPT가 나와서 다음 세대는 사실 전기차가 아니라 AI구나라고 사람들은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흐름이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시장은 사실 계속 커져갔죠. 그리고 테슬라가 다 먹을 것 같았던 세상은 비아디가 폭주하는 시장으로 변했으며 전장 산업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그런 삼성의 뚝심이 이번에 빛을 발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핵심 산업이 전기차가 됐건 아니면 AI가 됐건 중요한 건 전기차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은 이미 예견이 돼 있었고 지금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그 핵심 부품을 누가 선점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 산업의 주도권이 결정이 될 겁니다. 사실 비아디와 삼성의 인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16년 삼성은 전장부품 산업을 관심 있게 봤었고 미국의 음향산업과 전장부품 산업으로 유명한 하만이라는 기업을 무려 $80, 그 당시 환율로 9조 원에 인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비아디에 5,300억 원의 지분 투자를 하였었죠. 그때부터 전장 부품을 늘리기 위한 협력으로 삼성은 지분 투자를 했었던 겁니다. 물론 비아디에 대한 지분은 2021년 대부분 매각을 하였지만 삼성과 비아디는 이렇게 굉장히 오래된 관계고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아무리 초거대 기업이라 하여도 하루아침에 무언가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고 늘 전략적인 투자와 끊임없는 노력, 미래에 대해서 뚝심 있게 나아가는 행동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3월 사내 이사를 대거로 교체하고 과거 이건희 전 회장의 프랑크푸르트 선언과 마찬가지로 위기에 강하고 역전에 능하며 승부에 독한 삼성인이라는 메시지를 내놓은 이재용 회장의 첫 번째 성과는 굉장히 훌륭하게 평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월 중국에 갔을 때 비아디뿐만 아니라 샤오미 회장도 만났었는데 샤오미도 과연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앞으로 삼성을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번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